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 영화는 지평선이 보이는 사막을 배경으로 벨의 목소리가 오버랩되면서 시작합니다. 맨인 블랙에 나왔던 토미 리 존스가 보안관 벨을 맡았는데 미국 남부에 근무하는 보안관 벨은 부친과 조부처럼 자신도 보안관 일을 하고 있다면서 예전과 요즘의 사회 풍조가 많이 달라졌다는 지적을 합니다. 요즘은 딱히 동기도 없이 사람을 죽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예로 최근에 14살 여아를 살해한 살인범의 사형 집행장에 갔는데 이 살인범이 감옥에서 나오면 사람을 또 죽일 것이라고 심지어는 죽어서는 지옥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벨의 이 독백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자신은 보안관 일에 뼈를 묻을 생각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에 도박을 걸거나 마주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벨의 위험회피 성향을 보여주는 발언이지요. 벨은 부정부패한 경찰도 아니고 정의감이 없는 경찰도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벨은 뭔가 벅찬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최근의 세상 풍조는 이해하기 힘들며 무엇인가에 의해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죠. 정준하를 닮은 안톤 시거. 한 젊은 부보안관이 한 남자를 열중시어로 수갑지어 경찰차로 끌고 갑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들어가는 남자는 단발머리에 가른말을 무려 1대꾸를 탔는데요. 어딘지 모르게 개그맨 정준하와 닮은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바로 안톤 시거입니다. 안톤 시거의 역은 하비에르 바르뎀이라는 영화배우가 맡았습니다. 안톤 시거는 살인청부업자 겸 살인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안톤 시거는 영화에서 총 12번의 살인을 저지르고 영화는 이 살인 행각에 따라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갑줄로 부보안관을 죽이는 시거. 부보안관은 체포한 안톤 시거를 경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두 수석에는 시거의 산소통을 가볍게 던져놓고는 지평선을 향해 뻗은 도로를 따라 경찰서로 향합니다. 이때 배경음이 사용되죠. 영화는 배경음은 사용하지 않지만 배경음악은 사용하지 않지만 배경음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배경음은 아마도 본격적인 연쇄살인의 시작을 알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보안관은 의자에 앉아 상부 어딘가로 전화보고를 합니다. 안톤 시거를 자신의 뒤에 위치한 의자에 앉혀둔 채 말이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시거는 조용히 쪼그려 앉아 수갑을 앞으로 돌린 다음 전화통화를 막 마친 보안관의 목을 수갑줄로 잡아당깁니다. 시거에 의해 의자에서 떨어진 부보안관은 뒤집힌 거북이처럼 발버둥치고 부보안관의 목에서는 오줌 싸개 동상의 분수줄기처럼 가느다란 빗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보안관을 목졸라 죽일 때 시거의 머리카락은 바닥에 부채처럼 넓게 퍼지고 시거의 눈은 희번득거리죠. 또 죽기 직전 부보안관은 움척하고 움직입니다. 이것이 영화에서의 첫 번째 살인 장면이자 시거의 첫 번째 살인입니다. 캐틀건으로 사람을 죽이는 시거. 보안관을 죽인 시거는 경찰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이랑 사인을 울려 차량 한 대를 세웁니다. 캐틀건을 손에 든 채 하얀 피부의 시거는 큼지막한 아빠 미소를 지으며 운전자를 내리게 하죠. 캐틀건은 산소탄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공기압을 통해 동물 머리에 볼트 등의 심을 박아 죽이는 총입니다. 이것으로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것인데도 운전자는 순순히 차에서 내리죠. 시거는 운전자에게 잠깐만 가만히 계시라라고 한 뒤 산소통과 연결된 캐틀건을 격발시킵니다. 운전자는 딸꾹질을 하듯이 고개가 뒤로 젖혀지면서 쓰러지고 이마에서 피를 흘립니다. 이것이 영화에서의 안톤 시거의 두 번째 살인이고 캐틀건으로 어떻게 살인하는지 영화가 보여주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순식간에 두 명을 살해하는 안톤 시거 덕에 영화는 강한 흡입력을 갖게 됩니다. 특히 영화에서 평범한 산소통처럼 보였던 캐틀건이 살인 도구로 밝혀지면서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죠. 여기서 우리는 도축 도구를 살인 도구로 응용하는 시거를 발견합니다. 디에고 코스타를 닮은 모스 루엘렌. 이때 다른 장면에서 모스라는 사냥꾼이 등장합니다. 모스는 아틀레티고 마드리드와 첼시의 축구선수 디에고 코스타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조시 브롤린이 이 역을 맡았죠. 영양대 중에 한 마리를 겨누던 모스는 총을 발사하는데
영양대를 맞추는 데는 실패하고 말죠. 하얀 먼지를 남기고 영양대가 도망간 자리에서 모스는 우연히 귀가 잘린 검정 핏불을 발견합니다. 귀가 잘린 것은 주인이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는지 이 개는 피를 흘리며 절뚝입니다. 의문이 생긴 모스는 금방 언덕에 오르고 저편 멀리서 마치 피규어처럼 자동차 여러 대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스는 이곳으로 향하죠. 그곳은 마약 거래가 틀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죽인 곳이었습니다. 현장에는 단 한 명의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총에 맞은 생존자는 트럭 운전석에서 모스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만 모스는 멕시코인의 자동소총을 주워갈 뿐 물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던 모스는 다른 트럭에서 마약 더미를 확인합니다. 돈 가방을 주워가는 모스. 마약 관련 총격전이 있었음을 직감한 모스는 어딘가에 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멀리 나무 그늘 아래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멕시코 갱 한 명이 돈가방을 들고 달아나다가 그곳에서 죽은 것이었는데요. 움직임이 있는지를 오랫동안 쌍안경으로 관찰하던 모스는 움직임이 없자 가까이 다가가고 그곳에서 돈가방을 발견합니다. 돈가방을 열어보니 거액의 돈이 들어 있습니다. 거액을 확인한 모스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하고 돈가방을 가져가기로 결정합니다. 모스는 그 갱의 은색 권총도 자신이 챙깁니다. 즉 모스는 앞에서 목마른 자에게서 자동 소총을 챙긴 것 외에 돈가방과 은색 권총도 챙긴 것입니다. 이 가방을 들고 모스는 아내가 있는 집으로 들어옵니다. 둘은 신혼부부로 보이는데 애는 없고 집은 간이형 트레일러 집입니다. 트레일러와 지면 사이에는 공간이 있었는데 집에 들어서기 전 모스는 트레일러 아래에 자동소총을 숨기지요. 왜 모스는 그곳에 다시 갔을까? 재미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컴컴한 새벽에 모스는 잠에서 깨어 다시 사건 현장으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머리통만한 커다란 우유통에 물을 가득 채워 사건 현장에 다시 찾아가는데요. 여기서 왜 모스는 물을 떠서 그곳에 다시 갔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마약을 추가적으로 획득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다른 총기구가 탐나서일 수도 있지만 약간의 동정심이 발동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모스는 그다지 사악한 인물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획득한 뒤에 아내를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자기 아내를 지키려고 하고 슈거와의 총격전에서도 슈거를 거의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